썩은 놈 새끼는 막 이렇게 애들한테 막 말합니다. 서울교육청을 사유해서 돈을 받아 처먹고 교육을 초토화시켜 리틀 유명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처먹은 이런 말도 있고, 강노인 교육감이 서울교대 교수하고 뒷거래를 했는데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유대 같은 썩은 영감대기를 교육감으로 후봐지는 것보다 곽 교육감 같은 사람이 100번, 1000번, 10,000번 낫다. 곽 교육감이 도덕성을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살펴보니 이건 아니야. 끝까지 사퇴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이게 아주 윤리교육 같은 상황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대부분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영감대기 법관 새끼들이 전부 시대적으로 볼 때 어긋나게 꼴통들하고 있다. 간통가서는 아직도 하포지라고 떠들고 있다며 남들이 섹스하든 말든 개인의 문제를 다뤄야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강간도 아니고 성인들 지배를 주고 하는데 한 건데 라고 이런 말도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우리가 돌대가리 국민을 최악의 선택해서 IMF 유엔합의 초래한 김영삼 나와 김영삼이 나와 홀라당 망했지. 그 다음에 우리 각각 이명박 뽑아서 지금 아주 초토화되고 있지. 어쩔 거야 이명박 각각. 아주 꼴통의 전형이에요. 저 경상도 패권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장차관들 소망교회 사람들 이들은 미국의 추종자들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은 대학교에 있고 대학의 핵심은 서울대 중심으로 학벌주의라고 귀착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까지 뭐 다 예를 들면 농락합니다. 조금 나왔으니 여기 경기도 김포 장기고등학교의 우강환 교사가 애들한테 가르친 얘기입니다. 이거 예전에 시험에 잘 나왔지. 삼별촉을 누가 띄웠어? 부사대입니다. 대통령 되려고 준비하는 아줌마 가만히 숨어가지고 나오지는 않는 아줌마. 박근혜 아줌마가 정치활동을 왜 안 할까? 미리 하면 두드려 맞잖아. 사학재단 비리 같은 거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잖아. 박근혜 아줌마 아빠가 누구야? 박정희 때 역사교육 뭐 XX에서 욕을 했어요. 이순신 삼별촉 이런 거 강조했다고. 왜? 애들한테 나라의 큰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박정희가 그랬잖아. 경제발전을 위해서 전태일 같은 사람은 지하공연을 열몇 시간씩 일시켰고 월급을 직거리만큼 주면서 삼성 같은 거 키워줘야 하니까 농민들 자금 빼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야.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중에서 삼별초를 강조했단 말이야. 항상 여러분들을 자취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파란색이 어디 있습니까? 찍어야 하는데. 하지 말고 1년 피부서 다니고 1억 원 쓴 여자가 서민들 교통비 100을 올리는 건 마음이 아플까? 양도세, 증여세 이런 게 마음에 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는 이 얘기를 얘기는 여기 얼마 남았니? 그러고 나중에 녹음한 건데 나중에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0분 중에 40분 동안 이런 수업하고 10분 수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으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죠.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제 마무리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이 사교육 문제인데 전교조는 사교육이 경쟁 때문에 생긴다 그러는데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애들한테 교과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건 가진 자와 기득권세력이 자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수업은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학원 갈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학원에 1년에 40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경제가 파탄나죠. 또 외국으로 하루에 100명씩 조기유학도 납니다. 전유조가 싫어서. 1년에 15조가 들어갑니다.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이 43조입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전교 쫓아내는 거. 전교조 명단 공개해야 되는데 2조가 공개를 안 씁니다. 2조한테 고발도 하고 청원도 내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
법에 아주 17대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무원사회 모든 정보는 공개로 되어 있는데 2조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전교조 명단하고 학생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헌법소원을 내야 되겠는데 사실은 돈도 없고 그래야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교조 명단이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총에 들은 사람 명단 다 공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노조, 한교조 다 명단 공개했어요. 근데 전교조 명단 공개했던 조전혁 의원한테 좌익 판사가 1억 5천만 원 판결하고 또 3억 원 내라고 또 판결했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냐? 이종 때문입니다. 시행령 만들면 되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왜 딴 데 다 공개하는데 전교조 명단 공개는 명예훼손 됩니까? 성적 공개하는 게 왜 전교조 명예훼손이 됩니까? 안 씁니다 하라고. 고발을 3번씩이라도 안 씁니다. 저는 끌어내야 됩니다. 이상득이가 지금 이상득이 어디 못하게요? 이상득이가 나갔으니 나갈지 모르죠. 제일 먼저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대학교들이 사표 받으라고 청원 선언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부 장관입니다. 전교조는 비합법 노조입니다. 공무원들이 파면 해임된 사람들이 공무원을 쫙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별짓을 다 했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얘들은 바로 법의 위반이다.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는 현직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규약 구조에 전교조 활동하다 파면 해임된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종실회원이 될 수 있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이 위반됩니다. 작년에 그게 법이 위반된다고 우리가 노동부 얘기했던 게 사실이니까 노동부 장관이 통보를 했습니다. 고쳐라. 전교 대의원대 이래가지고 우리를 못 고친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파면 해임됐는데 뭐 3, 40명이 봉급 받아먹고 있는데 걔들이 조합원 내고 봉급 안 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7일날인가 8일날 행정법원에서 이건 불법이다. 고쳐라.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동법 시행이 구조에 아주 나와 있어요. 이 노동부 장관은 노조가 규약이 위반될 때는 고치라고 통보하고 만일 한 달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바로 비합법 노조로 통보하겠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청원도 하고 안 씁니다. 박재환이랍니다. 지금 대통령 오른팔이라는데 전부가 다 교육부 장관 오른팔이 안 씁니다. 그래서 작년 1월달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건 교육부 장관이 걸 우리가 해도 통보를 안 씁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집 싸먹고 하니까 전화 잘 안 받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민노당에 가입한 거에서 문제가 돼. 아까 문제가 된 민노당에 가입한 거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죠. 그때 가면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 다음에 검찰. 그 얘기 듣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검찰에다가니 이거 2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적점이다. 우리가 전교조를 242명을 지가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느냐? 이게 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이 시효가 안 지나려면 쟤들이 지금까지 이걸 교육하고 있는 증거를 내놔라 그 얘기예요. 증거가 뭐 애들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40명 고발하면 지가 법원을 242에 검찰에 가서 고발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법원에 항고되면 법원에 가서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걸 그렇게 근거를 줬는데도 그리고 만패기는 자료 갖다 냈습니다.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쫓아가다 1년 전에 물어보면 검사하는 사람이 아이 전교조가 정치 집단이다. 사회 여론 봐가면 서겠습니다. 기소를 할 겁니다. 기소한다니 뭐라 그래요? 또 이내 또 가서 물어봤더니 또 그래요. 그 요번에 검찰총장이 바뀌었다고 고변호사가 한번 얘기를 하더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라고 하더니 갔어요. 그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3년 돼서 다 시효가 지났습니다. 기소 못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해보니까 이 전교조계 벽이 20만 정도였습니다. 간단합니다. 헌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되는 시행령 바꿔가지고 명단 다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교조 뽑았습니다. 학생들이 전교 다닌 거부운동 벌일 겁니다. 또 비하모 표출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것도. 검찰이 바로 만패지. 기가 막힌 건 검찰이 지금 자료 많이 높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비넷 부대를 딱 열면서 이게 자료입니다. 그거 누가 모아준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수사관들이 모았는데 지가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지가 갖다 준.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정부를 참 믿고 내가 전교적으로 싸운 게 한스럽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우리 선거 잘해야 됩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명박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좌익들 그냥 꼬리치에 노무현 정부는 눈치를 봤는데 이명박 정부는 가만히 있으니까 저건 발권 된다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국회에서 폭탄 테러가 이것도 폭탄 아니에요? 이주열 군이 그 체류탄 맞아서 죽었잖아요. 폭탄입니다. 테러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장 가만히 있습니다. 또 심지어 보세요. 그 최은배 판사. 바로 대통령을 뼈까지 있으면 미제압잡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게 판사다. 그러면 그런 판결 어떻게 하는지, 전교조 판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교조가 민간에 돈 준 거. 여당에 돈 주면 그것은 불법이지만 야당에 돈 준 건 합법이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이런 놈을 대법원에서 이제 징계위원회 갖고 말 조심하십시오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서장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 누구를 믿겠습니까? 국민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분명히 많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죄송스럽고요. 저는 이렇게 전교조 부대에서 싸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부를 너무 잘못 봤다. 이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생각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년에 우리 정부 잘해서 정말 우리 이긴 사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